행복하다고 느낀다는 건 굉장히 높은 주파수 영역에 나의 이 진동수가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황들, 그런 사람들, 그 진동에 아니었을 때 볼 수가 없었던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고, 그런 게 어떤 책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영상이 눈에 띄게 되고 그런단 말이죠. 이 높은 주파수대 영역의 진동수에 있는 사람들 보면 또 서로 또 잘 되고 이런 사람들끼리 있잖아요. 왜 되게 진부한 말이자면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해진다. 네. 실제로 그 연구 결과도 있잖아요. 네네. 네, 웃으면 실제로 행복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하다, 행복하다, 네, 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이 화자 주인공이 아무런 의욕도 없는 상태이지만 유일하게 하는 것들이 의심과 생각, 네.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 제목을 하나 떠올린 다음에 그 제목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나는 발명도 하고 시도 짓고 맞아요. 백화점에 올라가서 이제는 정말 그 살아야겠다, 날아올라야겠다라고 가는 과정에 본인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의심한다 이거 없었으면 사실은 그냥 죽어버리는 인생 같은 느낌인데 맞습니다. 네. 그 최후의 순간에서도 계속 생각하고 저 아내에 대해서도 도대체 저 남자는 왜 오는가, 그리고 그렇죠. 돈을 왜 놓고 갈까 네. 부터 시작해서 틈만 나면 생각을 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네, 네, 네. 그게 아마 또 우리에게 주는 저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 생각, 의심, 질문 이게 우리를 성장시키고 또 어쩌면 우리를 삶의 구렁텅이에서 또는 내가 가짜 삶을 살고 있는 나가 진짜의 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까도 제가 말한 것처럼 내가 지금 욕망하고 있는 욕망이 100% 진짜인가. 저는 이제 책을 읽다가 그런 생각을 엄청 하게 됐거든요. 막 저도 당연히 건물주 되고 싶고 일하러 가지 않아도 월세 얼마 따박따박 나오게 하고 싶고, 근데 이게 정말 이게 제일 원하는 욕망이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어떤 생각들을 본인이 그 꽃에 매달려 사는 나라는 존재, 자기 아내를 꽃으로 비유하면서 그 꽃에 매달려 사는, 어쩌면 벌레일지도 모르고 뭔지 뭘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하고 질문하고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는 존재를 찾게 되고 찾으려고 날개를 펴게 되는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나. 그리고 아까 나태주 시인님 얘기하셨는데 네. 내가 SNS 보고 알았거든요. 예. 이틀 전에 나태주 시인님하고 촬영하고 계실 때 네. 저는 따님이신 남인혜 교수님이랑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북토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만나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SNS를 켰는데 하느님이 나태주 교수님이랑 앉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머, 나는 따님을 만났을 네. 때 아버지를 같은 날에 그랬었는데, 그때 남인혜 교수님의 강연의 주제도 이제 우리 그 대한민국 그 책 읽는 대한민국 선포식이었거든요. 이제 그날은 책을 왜 읽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남인혜 교수님 얘기하신 것 중에 책을 읽으면 내 인생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 힘이 생긴다. 그러니까 선택하는 힘이 생기고 그 선택을 통해서 방향을 잡을 수 있다. 우리가 최근에 속도보다 방향이다 이 말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저는 살아가면서 정말 이겨놓고 싸워라가 사실은 방향을 먼저 안 다음에 뭘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리는 방향을 모르고 무작정 열심히만 하면 그거만큼 정말 허망하고 시간 낭비인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남인혜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책의 힘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그러니까 너무 공감했죠. 이 얘기인 거죠. 끌려가지 않고 남들이 만들어 놓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쪽으로 그냥 휩쓸려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의심하고 맞는가, 그 트루먼 쇼에서 짐 캐리가 계속해서 의심하고 맞춰가고 하면서 결국 자기의 방향으로 그 바다를 가로질러 그 끝선에 닿아서 그걸 밝혀내는 그 방향, 그 말이 되게 와닿아서 저는 남인혜 교수님의 메시지는 책을 읽으면 내 진짜 나의 삶의 방향을 알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 그 지금 작가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또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여기 보면 아스피린이 나옵니다. 네. 그다음에 아달린도 나옵니다.
이름은 비슷한데 효과는 완전 정반대인 그런 약이죠. 아스피린은 이제 치료를 해주는 약이고 네. 아달린은 수면제이자 마취 성분이 있는 마취제거든요. 근데 외출을 해서 아무 이유도 없이 이제 서울역 경성역에 갔다가 우산도 없는데 비 쫄딱 맞고 걸어 들어와서 감기가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가 그 다음 날부터 네. 쉬어라. 외출하지 말고 쉬어라라고 하면서 하루에 네 알씩 네 알씩 꼬박꼬박 약을 줘요. 근데 이 주인공인 나는 이 캐릭터가 그렇듯이 이게 무슨 약이야? 뭐 이렇게 묻지도 않아요. 네. 그냥 주니까 먹습니다. 근데 먹으면서 생각은 또 해요. 맛이 아스피린 같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한 달을 꼬박 이걸 먹고 계속 잡니다. 왜 이렇게 낮에도 잠이 오고 밤에도 잠이 오는지 어쨌든 계속 잤다. 심지어 옆 동네에서 옆집에 불이 났는데도 그것도 네. 모르고 나는 그때 자고 있었다. 그 정도로 계속 잤는데 그러다가 책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 294페이지입니다. 네. 그러나 다음 순간 실로 세상에도 이상스러운 것이 눈에 띄었다. 그것은 최면약 아달린 갑이었다. 나는 그것을 아내의 화장대 밑에서 발견하고 그것이 흡사 아스피린처럼 생겼다고 느꼈다. 나는 그것을 열어보았다. 똑 4개가 비었다. 나는 오늘 아침에 4개의 아스피린을 먹은 것을 기억하고 있다. 나는 잤다. 어제도 그제도 그제도. 나는 졸려서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감기가 다 나았는데도 아내는 내게 아스피린을 주었다. 내가 잠든 동안에 이웃에 불이 난 일이 있었다. 그때에도 나는 자느라고 몰랐다. 그렇게 나는 잤다. 나는 아스피린으로 알고 그럼 한 달 동안을 두고 아달린을 먹어온 것이다. 이것은 좀 너무 심하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묻고 싶은 게 여러분은 매일매일 어떤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가 감각이 오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인간의 감각은 45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내장 기관의 감각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감각들이 있는데 우리 뇌가 90%는 무시할 뿐이죠. 근데 그 모든 감각으로 흡수하는 것들을 저는 섭취한다고 표현을 한다면 여러분은 매일 어떤 것들을 섭취하고 계시는지 누군가 매일매일 나에게 아달린을 먹이고 있는 건 아닌지 나는 아스피린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나를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거야 라고 생각해서 눈으로 섭취하고 귀로 섭취하고 입으로 섭취하고 손으로 섭취하고 이렇게 섭취를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달린은 아니었을까. 매일 아침 눈 뜨면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아달린을 주고 있을 수 있어요. 알고리즘이 아달린을 주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그거 많죠. 스마트폰 내림이 계속 내리는데 끝이 안 나는 무한 스크롤되는 끝이 없는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끝없이 스크롤되는 SNS 피드가 아달린을 주는 건 아닌가. 그리고 또 주위에서 너는 안 해도 돼라고 아달린처럼 위로해주는 그 위로의 말들. 너는 안 해도 돼. 괜찮아. 안 해도 충분해. 이런 것들. 그게 아스피린인지 아달린인지 알고 섭취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누군가에겐 그게 아스피린일 수 있어요. 정말. 너 안 해도 돼. 괜찮아. 충분해. 이게 누군가에겐 아스피린이 될 수도 있지만 너무 많은 분들은 이게 아스피린인지 나한테 아달린인지 나를 잠들게 만들어서 시간만 가게 그냥 만들고 있는 약인지 그걸 생각 안 하고 그냥 섭취를 그냥 하면서 하루하루 시간이 가고 주말이 오고 평일이 오고 주말이 오고 평일이 가고 한단 말이죠. 이 날개에 나도 한참이 지난 후에야 자기가 먹은 게 수면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근데 그 시점에 그의 한 달이라는 시간은 없어졌습니다. 자느라. 그래서 여기서 저는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매일 받아들이는 오감, 실제로는 45가지가 넘는 이 내장 기관을 포함한 모든 나의 이 감각들로 섭취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인생에서 나를 깨우는 아스피린인가, 나를 잠재우는 아달린인가, 이 비율은 어떻게 되지? 네. 그러니까 박제는 거창하게 막 탕탕탕탕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매일매일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스르륵 잠들고 하다 보면은 이 주인공이 한 달의 시간이 가 있는 것처럼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박제되어 버린 천재가 되어 버렸구나라고 깨닫는 게 아닐까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저도 처음에 읽을 때 이게 벌써 저도 몇 번 이제 짧으니까 이상 작가님 떠오르면 일단 이거 먼저 한 번씩 읽어보고 제가 맨 처음에 읽었을 때는 심지어 저는 처음 읽었을 때요 읽자마자 그 신세계 본점을 간 기억이 나요. 너무 가고 싶었어 그냥 거기가. 그게 처음 읽은 자의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도 그 아스피린, 아달린 지금 하대님이 나는 표현해 준 게 너무 이게 가장 세게 오긴 했어요 나한테. 네. 이번에 읽으면서 우리는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아스피린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달린이고 그거를 찾아가야 이제 자기 스스로가 그 남일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내가 선택하고 내가 방향하고 방향을 알아가는 그 힘을 독서를 통해서 알아가고 근데 그러다가 그 우리 날개 얘기 나오기 전에 거의 끝에 299쪽에 사실은 사실대로 오해는 오해대로 그저 끝없이 발을 절뚝거리면서 세상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 저는 여기서도 용기를 엄청 받았어요. 이 바로 위에 우리들은 서로 오해하고 있느니라. 설마 아내가 아스피린 대신에 아달린을 내 정량을 나에게 먹여왔을까? 나는 그것을 믿을 수는 없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사실은 사실대로 오해는 오해대로. 근데 중요한 거는 그저 끝없이 그렇게 발을 절뚝거리지만 그냥 세상을 걸어 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 제가 항상 뭔가 결과주의가 아니라 그냥 오늘에 나는 정말 계속 나아가려고 하는 힘. 제가 그때도 또 니체 얘기하면 그 will to power라고 하는 네. 그 의지의 힘. 도저히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일단 가장 기본은 일단 나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 제가 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 얘기할 때 미국은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와서 그들은 행동하는 게 아무래도 훨씬 많이 몸에 배어 있고 우리는 동사 나오기 전에 명사가 나와서 명사를 뭘 할까 고민하다가 동사까지 못 가는 그러니까 이 사실인지 오해인지 우리는 이걸 따져보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이든 오해든 끊임없이 발을 쩔뚝거리면서라도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면 되는 것이다. 저는 여기서 오히려 굉장히 저도 아스피린, 아달린 이러다가 이 문장에서 그래 그거를 명쾌하게 우리는 명쾌하게 알아낼 수 없는 아까 하대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제가 교통사고 났을 때 네. 그때는 정말 명쾌하게 알았어요. 1초 후에 죽는다고 하니까 난 개그맨으로 태어나지 않았구나. 이거는 명쾌하게 알았는데 그러면 뭘로 태어났을까? 이거는 또 몰랐고 그 다음에 책을 읽으면서 지금 계속 찾아가는데 과연 그렇다면 저는 요즘 이제 작가로서 좀 뭐 상도 받고 그런데 그럼 나는 100% 작가로 태어났는가? 100%는 또 모르겠어요. 죽음 앞에 가면 알 것 같긴 해요. 내가 또 진짜 뭐 수명이 다해서 죽음 앞에 간다면. 근데 우린 그걸 너무 찾으려고 그러니까 제가 강연을 하러 가도 작가님 잘하고 좋아하는 거 하려는데 제가 진짜 잘하고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찾으면 가겠어 이러거든요. 유튜브 안 하시는 분들도 유튜브를 해라 했을 때 이제는 AI 시대에 정말 자기만의 어떤 진정한 내 거, 나의 채널, 나의 시장 이런 걸 가져야 한다. 그래서 유튜브 해야 됩니다 하면 뭐 하면 제대로 된 거가를 할 수 있을까? 떠오르면 할래요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사실은 사실대로 오해는 오해대로 그게 떠오르든 안 떠오르든 그거를 명쾌하게 그 누구도 너 이거 하면 대박나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지금 없거든요. 없죠. 어떤 AI도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핵심은 저는 유튜브를 해본다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해든 진실이든 쩔룩거리든 그냥 세상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 말이 되게 용기를 받아갖고 이번에 읽을 때는 참 이 부분이 그래서 짧지만 읽을 때마다 얻는 에너지가 맞아요. 다르다. 역시 네, 명작은.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요. 일단 첫 번째 이 전혀 상관없는 말씀 하나 드리면 전 세계에서 실전 경험을 가장 많이 쌓아서 전쟁을 제일 잘하는 나라는 미국이잖아요. 네. 진짜 다 실전 전쟁만 네네. 해왔으니까 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해군과 해병대, 특히 해군력은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은. 네. 왜냐하면 항모 전단을 운용하기 때문에 네. 그들의 해군력은 정말 어마어마한데 그 해군이 수십 년간 그 전쟁을 해오면서 쌓인 내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일종의 룰이 있어요. 네. 정보가 40%에서 70% 정도까지 모였을 때 그때 판단하고 그때 움직인다.
정보가 40% 이하면 너무 무모하고 네. 근데 70% 이상 80% 90% 95% 100% 이렇게 완벽하게 뭔가 정보가 모일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이미 전황이 바뀌어 있다. 그러니까 40에서 70%. 사이에. 근데 생각해 보면 42% 모였다. 이러면 절반도 안 되면 우리는 안 하거든요. 네네, 아, 그렇죠. 내가 반도 모르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 근데 미군은 42%가 모이면 한다는 거예요. 네. 그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 진짜 실전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항모전단을 운용해 본 그 미군의 데이터로 깨달음이, 데이터가. 데이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외출 아까 얘기 드렸지만 여기 집이 아니라 방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날개에서 주인공이요. 방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냥 박제되는 겁니다. 네. 예, 주인공이 가장 먼저 깨달은 게 외출의 어려움이었잖아요. 네, 예, 첫 외출에서 돈 쓸 줄 모르는 인간이란 나는 돈 쓸 줄도 모르는 인간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요. 예, 그러니까 박제된 인간은 외출 자체를 두려워. 여기서 외출은 안 하던 걸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깨달은 게 외출의 어려움이었죠. 그리고 새로운 시도, 새로운 사람, 새로운 환경. 네. 그게 무서운 건 실패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어찌 보면은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확인하게 될까봐 더 못하는 네. 것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날개에서 이 주인공이 정확히 그 과정을 겪어요. 첫 외출에서 무능을 확인하고 두 번째 외출 그런데 첫 번째 그렇게 다녀와 보니까 두 번째 외출이 가능해졌고 두 번째는 통제 시간을 어겨서 세 번째에서 이제 의심이 비로소 이제 생기고 네. 통제 시간은 왜 있지? 내가 왜 저 시간까지 집에 못 들어가지? 이런 의심들. 그래서 총 4번의 비참하고 어색하고 비참한 외출이 쌓인 후에 5번째 외출에서 마지막에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고 상징적인 건물 위에 올라가 가지고 정오에 맨날 침대 위에서 빈대가 드글거리는 네. 방에서 잠만 자고 있던 사람이 그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정오에 사이렌을 듣잖아요. 네. 막 지나다니는 사람들과 차를 보면서 그렇게 마지막에 끝나는데 그 4번의 어색하고 비참한 외출이 있었기 때문에 5번째 주인공이 거기에 서서 마지막에 날자 4번 반복입니다. 날 잤구나. 4번 반복이에요. 저는 이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단순히 4번 반복을 한 게 그냥 진짜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계속 해봐야 된다. 반복, 네. 반복, 네. 반복. 그런 의미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이상 작가님의 날개 제가 니체가 떠오른다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정말 전 세계가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는가 이 세상을 끌려다니면서 살지 않고 또 예전처럼 제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제 영상에 올렸는데 제가 얼마 전에 최진석 교수님 네, 요즘 이제 그 한평에서 그냥 강연해서 일주일에 한 개씩인가 올리시는데 네, 공자의 이제 도에 대해서 덕에 대해서 근데 이제 덕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덕은 나를 나답게 하는 힘 그러니까 고유한 비린내 그러니까 칼 하면 썬다 말은 달린다 그러니까 덕은 나를 나이게 하는 힘 아까 그 일본어로 썼다 이 당시에 이런 류의 글을 썼다는 자체가 내용을 떠나가지고 완전히 그냥 파격이었을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야말로 자기만의 그 당시에 지금 봐도 이상 작가님만의 고유한 이 색깔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고유한 색깔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제가 이걸 그러면서 또 니체 말고도 그 최인석 교수님 강연 들으면서 아 이런 걸 덕기라고 하는구나. 자기를 자기일 수 있게 하는 힘. 그러니까 칼은 썬다, 말은 달린다. 고명한 너는 그래서 저는 며칠 밤을 그 새벽에 일어나서 앉아서 아 일단 나는 뭐 작가이자 뭐 제가 개그맨 겸 영화배우 겸 탤런트 겸 막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근데 나는 일단은 당분간은 독서 전파자다. 이제 혼자. 네, 나는 독서 전파자로 살겠다. 나에 대한 정의는 계속 변한다고 봅니다. 죽음 앞에 갈 때까지. 그래서 결국은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거고 결국 그래서 나를 나이게 하는 님 결국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우리가 아까 질문하고 의심하고 내가 내 진짜 욕망이 뭔가 찾아가고 그런 거를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밀어붙이고 질문해주고 뭔가 떠오르게 하고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요 짧은 페이지의 이 날개여서 여러분들도 꼭 한 번이 아니라 짧으니까 바로 연달아서 읽지 마시고 한 번 읽고 또 한 2달 후쯤에 한 번 더 읽고 뭐 이런 느낌으로 해보시면 엄청나게 좋은 에너지를 받으실 수 있다고 정말 장담합니다. 생각해 보면요, 이 시대는 병 하나 걸리면은 죽는 시대였어요. 네네. 이때는 결핵으로 죽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27에 요절을 했는데 저는 그래서 뭔가 결핍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결핍. 너무 이상하게 신기하게도 퍼즐이 맞아 떨어지는 게 저는 항상 지금까지 해왔던 저의 모든 제 인생 이제 완전히 삶을 바꾸기로 결정하고 네. 지방에 있는 공공기관에 다니던 직장인에서 지금의 저로 이렇게 바꾸기로 결심을 하고 나서부터 항상 결핍 상태였거든요. 네. 두 가지가 결핍이었는데요. 시간의 결핍이 있었고 네. 두 번째로는 자원의 결핍이 있었습니다. 음.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네. 해요. 왜냐하면 인생하고 똑같은 게 우리가 수명이 무제한이다. 네. 아니면 만살까지 산다. 네. 이러면 몇백 네. 년 놀다가 네. 좀 놀다가 이제 좀 뭘 해볼까? 앞으로 한 네. 500년 동안 뭐 좀 해볼까? 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의 수명이 지독하게도 짧기 때문에 정말 청춘은 금방이고 네. 우리의 몸은 점점점 노화가 진행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뜩이나 결핍인데 저는 특히나 더 뭐 제가 뭐 금수저라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나태주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 오히려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너무 풍요롭고 풍족하고 살기 좋은 그런 나라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봐도 너무나 외모도 훌륭하고 네. 예쁘고 잘생기고 너무나 그러한데 다들 이 안에 있는 옛날에 그 나태주 선생님이 예전에 서점을 가면 책들도 다 표지도 시커멓고 빨갛고 막 이렇게 막 좀 암울했대요. 약간 네. 느낌이 막 강렬하고 막 네. 그런 글씨 써 있고 요즘처럼 예쁘게 서정적으로 돼 있는 그런 책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는 분위기는 그랬지만 이 안에는 더 잘 살고자 하는 불꽃이 있었대요. 네. 근데 지금은 이 불꽃들이 다 꺼진 것 같다는 거죠. 음. 근데 그러면서 이제 백두산 얘기를 하시는데 백두산에 가보면 이제 눈이 실제로 백두산은 한라산은 높이가 2,000m가 안 돼서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데 백두산은 이제 2,700m가 넘으니까 네. 1년 중에서 눈이 녹아 있는 게 한 두어 달 남짓이라고 네. 합니다. 겨울에 얼어 있던 얼음이 한 6월이나 지나서 7월 돼서 녹고 그 6, 7월 조금 지나면 바로 또 다시 눈이 내리 쌓이는 거죠. 그런데 그 백두산에 그래서 있는 식물들 중에 상당 부분 식물들은 그 2달 정도 남짓의 시간 동안 싹을 틔우고 줄기가 나오고 꽃이 피고 네. 잎이 나오고 열매까지 이거를 그 시간 동안 다 한다는 거죠. 네. 왜냐면 그때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의 결핍.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많은 분들이 오히려 너무 풍족해서 꽃을 피울 생각을 하지 않는 것 아닌가. 네. 시간의 결핍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핍이 없기 때문에 뭔가 뭐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그래서 저도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서 실제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너무 인상적이어서 책을 좀 이렇게 찾아봤더니 풍족하면 꽃 피울 생각을 진짜 안 하나?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진짜 네. 이게 진짜 식물이 그러한가? 네. 근데 분자생물학에 보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식물이 자라는데 질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질소가 과잉으로 있으면 식물은 줄기와 잎들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네. 모든 영양을 다 거기로 가지 꽃을 안 피운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식물이 토마토라고 합니다. 잎만 주렁주렁 달리고 네. 꽃을 안 피우는 게 토마토인데 다 토마토화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네. 근데 저는 항상 시간도 충분치가 않았고 제가 유튜브 시작했을 때 저희 아이가 100일 막 이랬었거든요. 네. 2시간마다 계속 분유 주고 해야 돼. 그런 상태에서 그냥 어차피 밤에 잠도 못 자요. 2시간이니까 잠깐 애기 2시간 잘 때 유튜브 영상 만들고 애기 또 깨면 분유 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절대로 시간이 풍족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의 결핍. 그리고 직장 생활할 때도 투자할 때도 시간이 없으니까 퇴근하고 나면 번아웃 돼서 이렇게
손 하나 갖다 가기 싫으니까 화장실 들어가서 서서 책 읽었어요. 왜냐면 화장실에서 못 자니까. 네. 예, 시간의 결핍 그것도. 예, 그리고 자원의 결핍. 네. 자원은 아예 애당초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저는 스스로 자원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책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책을 읽고 이 안에 자원을 스스로에게 공급해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레디씨님도 풍족하면 쥐들도 네. 번식을 하지 않고 죽더라고요라고 네. 해주셨는데, 저거 실험한 게 있었더라고요. 실제 쥐들한테 처음에 그냥 척박한 곳에 놔뒀더니 막 싸우기도 하고 전투력도 있고 막 새끼들도 엄청 번식이 됐는데 모든 식량, 물, 그 다음에 뭐 그 잠자리 이런 거를 일부러 완벽하게 제공해 줘 봤대요. 그랬더니 정말 번식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 있던 쥐들은 결국은 멸망. 지금 아무리 기억해 보려 해도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어느 책이었는지 하여튼 책 내용이 뭐였냐면 틈이 있어야 된다. 빈틈이, 결핍이. 왜? 그 틈이 있어야 그 틈 사이로 빛이 들어온다. 제가 그거를 한 2주 전인가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 말이 저는 너무 지금 얘기하신 거랑 이게 완전히 완벽하게 정육면체에 탁 갖춰져 있으면 정말 빛이 들어올 틈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위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거가 이제 독서를 하다 보면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사회에서 자본주의가 자꾸 얘기하는 걸로 내가 뭔가 안 좋은 상태, 뭔가 가진 게 없고 이런 것 때문에 주눅 들고 그 자꾸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축소지향주의라고 하죠. 내가 해서 되겠어? 뭐 내가 유튜브 한다고 누가 보겠어? 라고 먼저 떠오르게 이게 한국인들이 굉장히 회의적인 철학이 몸에 배어 있어 가지고 난 뭐 나이가 벌써 몇 살이니까 뭐 나는 내가 겨우 뭐 직급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나는 뭐 시간이 없는데 이러면서 문득 어떤 내 안에서 어떤 걸 계기로 떠오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안 할 핑계만 엄청 떠올라요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책을 읽으면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한국인에 대해서 또 설명도 해놓고 이게 이해가 되면 아 내가 도저히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다분히 한국인의 성향이구나 그냥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꾸 핑계 문제 떠오르고 그런데 아 정말 한번 도전해보자 이런 거를 좀 알게 되면 아무래도 움직여지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네. 이제 아까 제가 너무 행복하다라는 말씀을 네네. 드렸잖아요. 네, 진짜 행복하고 작가님도 행복하시죠? 네, 그럼요. 네. 행복함, 저희의 행복함의 기운을 여러분들께 네, 이번 달 4월에도 이렇게 나눠 드리고자 오늘 했는데 어떻게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5월은 계절의 또 여왕이잖아요. 네. 계절의 왕. 예, 또 좋은 날 5월 날씨도 좋고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5월 달을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행복하다고 느낀다는 건 굉장히 높은 주파수 영역에 나의 이 진동수가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황들, 그런 사람들, 그 진동에 아니었을 때 볼 수가 없었던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고 그런 게 어떤 책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영상이 눈에 띄게 되고 그런단 말이죠. 잘 되는 사람들 보면 이 높은 주파수대 영역의 진동수에 있는 사람들 보면 또 서로 또 잘 되고 이런 사람들끼리 있잖아요. 왜 되게 진부한 말이자면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해진다. 네. 실제로 그 연구 결과도 있잖아요. 네네. 네, 웃으면 실제로 행복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하다, 행복하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그런 5월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또 4월도 행복했습니다. 5월에 다시 또 행복하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고 만다 외치면서 4월에 하고 만다 끝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두 손 꽉 쥐시고 다가올 5월에도 하나 둘 셋 하고 만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